자궁 적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가 암이에요. 암이 생겼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병기가 결정되거든요.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방선 치료를 할 것인지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조절되지 않는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예를 들었고 출산을 할 때 아기를 갖다가 분만을 했는데 자궁 자체가 수축이 안 돼갖고 벌어지게 되면 환자의 생명이 더 위험하니까 이런 경우는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혈액에는 혈소판이 있어서 혈액 응고인자가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응급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궁 치료를 못 잡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적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골반통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 내막증이에요. 자궁 내막에 있는 세포가 골반 속에 있는 장기로 다 들어간 거죠. 심지어 연조직까지 들어가면 골반벽을 파고 들어가면 골반벽까지 다 치고 들어가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세포를 갖다 다 제거해내야 돼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복막의 섬유화를 들 수 있어요. 이 복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되게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복막에 이렇게 섬유화가 돼버리면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장기가 움직였을 때 복막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심한 골반통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가 빠질 것 같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임신 5개월 이상 되는 근종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치료도 잘 안 됩니다. 거대 근종이 20cm 이상 생겼다 그러면은 근종을 갖다가 이제 떼어내고 나면요, 자궁에 정상 조직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자궁을 적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술치료로 알려져 있는 하이프 시술은 근종 크기가 12cm 이상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치료 시간도 길고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프라는 어떤 치료가 방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프 치료하고 나면은 치료됐던 부분이 괴사가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다른 장기랑 유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자궁 근종 있을 때 먼저 자궁 적출 대신에 근종 제거술을 먼저 권고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자궁의 양성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 근종과 성근증에 있어서 자궁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이프라는 방법이에요. 하이프는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집속했을 때 생기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종을 괴사시키고 파괴시켜주는 치료법이에요. 자궁 보존이 물론 가능하고요. 회복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만 되는데 이제 보통의 통증이 심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이고 2주도 가기도 합니다. 임신 가능성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종 크기는 2023년도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정한 진료 지침에 따르면 12cm 이하의 근종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궁에 근종 있는 주변에 있던 여기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조그만 근종 같은 것들도 이 복사열에 의해서 다 괴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재발 가능은 하지만 빈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RFA라고 해갖고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근종을 용해시키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열 에너지인데 하이프는 초음파라는 매개를 갖다가 썼다 그러면은 얘는 고주파를 쓰는 거예요. 얘도 자궁을 갖다 보존할 수 있고 회복 기간도 하루 이틀이지만 실제로 얘가 다 없어지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임신 가능성도 있고 크기가 무관하다고 하지만 너무 큰 근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갖고 15cm, 20cm 이상 되는 근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한계도 있어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재발이 가능할 수가 있고, 효과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 두 가지의 통계를 보면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피 감소율 자체가 한 40에서 한 60%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부피 감소율은 70에서 한 90%까지도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은 하나도 안 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또 세 번째로는 이 색전술이라 해갖고 이 자궁으로 지나가는 이 동맥혈들을 다 차단해주는 시술법이에요. 이 자궁에 호구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여기 괴사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자궁에는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다른 데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혈관에도 놓치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회복 기간은 보통 2, 3일이고 자궁은 보존할 수 있지만 임신 가능성이 좀 약간 낮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난소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크기가 무관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시술 후에 두통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기 폐경이나 난소 기능 약화가 가져올 가능성. 가임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한번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근종을 갖다가 바로 없애는 방법이에요. 자궁 보존은 가능하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한 최소 2주 정도 이상
한 달까지는 잠깐 쉬어줘야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임신 가능성 물론 있죠. 크기라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크기는 어떤 그 근종도 다 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발률이 1년 뒤에 한 20에서 4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자궁에는요, 이 하나의 이게 근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수의 근종, 조그만 근종들이 필요해요. 이걸 제거했다고 해서 얘네가 가만히 있느냐? 매스 이펙트라고 해서 큰 혹이 없어지면 나머지가 빨리 커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종 제거술을 했을 때 2번, 3번, 4번 자궁 근종을 떼내는 어떤 근종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알려드립니다.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을 때 연령대별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있죠. 첫 번째로 연령대 우리가 살펴보면 20대하고 30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대 여성들, 세 번째는 50대 여성, 그리고 20, 30대는 가임기라고 보통 대면 되고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폐경을 앞둔 준 갱년기 단계죠. 임신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폐경이 된 상태를 보통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20, 30대는 무조건 자궁을 보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종 크기가 3에서 5cm 되는 작은 근종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무조건 자궁을 살릴 수 있습니다. 3cm, 5cm 되는 근종을 계속 지켜만 보다가 나중에 8cm, 10cm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궁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이프 시술이 있어요. 하이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일상복귀가 가능합니다. 근종 크기가 클 때는 수면 마취까지 해야 되고 진통제도 써야 돼요. 첫날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서 보통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아프거든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반나절 정도 지나서 시술받은 부위에 화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허리 쪽으로 생기는 골반통이 있는지 다리가 저린 현상이 있는지 또 자궁에서 출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자궁에서 내막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근종이 있을 때는 고주파 용해술도 가능해요. 질 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 발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죠. 가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방법이에요. 한 군데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넣거든요. 그래서 다 태워지면은 얘가 괴사되는 방식을 갖다가 취합니다. 이러면은 생리통도 많이 없어지고 허리가 아프다든가 오줌이 자주 매는 증상도 많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자궁 근종 제거술이에요. 얘는 몸에 상처가 나요. 로봇을 이용하든 복강경을 이용하든 개복 수술을 하든 간에 얘는 재발률이 너무 많아요. 보통 1년 뒤에 한 20에서 40%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재발이 안 되는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색전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얘는 가급적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는. 왜냐하면 색전술을 잘못하면 이 파티클이 가다가 이 주변에 난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난소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노화도 빨리 오고 하니까 이 색전술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인 20, 30대는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자궁 근종 자체가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반대되는 호르몬을 갖다 써주는 거죠. 피임약도 좀 될 수 있고요. 또 통증을 없애주는 그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주사제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대에서 30대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준갱년기이기 때문에 임신이 필요 없잖아요. 이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얘를 제거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준갱년기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하이프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비술적인 방법이니까. 두 번째로 이제 RFA 고주파.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자궁 내시경이에요. 근종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생겨있는 이 혹을 내시경을 통해 갖고 이걸 파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있어요. 크기가 5cm를 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8cm나 10cm 돼 있는 근종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이프나 고주파 용해술을 시행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 시술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복강경을 이용해서 근종 제거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섯 번째 여기서도 색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색전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임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색전술을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소의 기능 부전이나 두통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보고, 근데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다 안 됐을 때 고려해 볼 만해요. 맨 마지막에 이제 50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폐경이 됐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엄마들이 실비보험에 들어있다 하면은 실비보험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 하이프는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프 시술을 받으면은 순전히 내 돈으로 다 비싼 돈을 내야지만
하이프 시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고주파 용이술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요 다섯 번째도 다 할 수 있어요. 20대, 40대, 50대가 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궁 적출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내 자신도 내 몸에 대한 거니까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자궁은 여성으로부터의 정체성과 건강을 지켜주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장기예요. 부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또 아니면 큰 병원에서 자궁을 적출하고 얘기 들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좋은 치료 방법이나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지 다른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장드립니다.